예, 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요 며칠 제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방송 업로드를 못했는데요. 자, 오늘 그 수도권 이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흐름을 우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서울이죠. 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세 부담, 그리고 이제 시중금리,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나 또는 신용대출로 인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 확대 정책이죠. 그래서 이제 이상 공급 대책에 의한 영향으로 전반적인 그 매수세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서울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소폭 이전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저번 주보다 소폭 이 매매 가격 증감률이 감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보다 소폭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특징적이 있겠죠. 특징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원구 아직까지도 강한 흐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 강동구라든가 또는 이제 용산구 이 강북권에서는 가장 강한 또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 지역인데요. 특징 지역으로 이제 용산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용산에 대한 관심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용산의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인한 이 시장의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자, 실거주 매물을 찾는 수요가 많아서 매매가가 강보합 상태인 지역이 바로 이제 용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안고 이렇게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갭 투자죠. 갭 투자도 항상 꾸준하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구인데요. 자, 이 지역 중에서도 일단 이쪽에 보게 되면 서빙구역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이제 신동아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천동, 이쪽이 이천동이죠. 자, 이쪽에 이제 그 빌라 맨션 뭐 이런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용산구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지금 한강이잖아요. 이 한강을 중심으로 놓고 강북권이든 이 강남권이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요런 이 중심부, 그러니까 핵심 지역이 움직이게 되면 또 위쪽이라든가 아래쪽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요게 또 바로바로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시차를 두고 이제 그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런 그 시간적인 차이도 우리가 조금 염려를 하면서 이 시장을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다른 그 강북권의 특징 지역, 뭐 자주 말씀을 드리는 지역인데, 일단 이쪽 창동이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또 월계동이 있어요. 자, 그런 지역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 이런 재건축 움직임이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이 아래쪽에 오게 되면 이제 광진구죠. 이 광진구도 지금 구이동이라든가 또는 광장동 위주로, 지금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창동 역세권, 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학동 일대에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쪽 일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갈 수도 있는 지역으로 변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흐름을 굉장히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강남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강동구라든가 또는 이제 동작구 흐름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영등포구도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동작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위치 좋죠. 뭐 여의도 가깝고요. 한강 건너 이제 이 용산권, 서울 도심권과 굉장히 붙어 있고, 또 바로 옆쪽이 또 이제 그 강남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노량진 내에서도 요쪽이 지금 그 노량진 7구역이고요. 그리고 요쪽이 이제 흑석 그 11구역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재개발 지역인데, 자, 요 지역 내에 이제 저가 그 매수 움직임이 이제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최근 거래가 좀 뜸했던 이 재개발 시장에 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지역에서 이제 거래 체결되는 재개발의 움직임들 또 한번 유의미하게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영등포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지구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신혼부부 수요가 꾸준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신규 입주 물량이 드물어서 지역 내에 그 전세 물량이 좀 귀한 편이고요. 자, 역세권 20평대에서 30평대 전세 물건 또는 월세 등 이 반전세 물건들이 많이 전환되면서 전세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인 지역이 바로 영등포구인데요. 이 전세가가 또 이제 이 매매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영등포구도 좀 그런 전세와 이 매매가의 차이를 좀 유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초고가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 강남 3구 우리가 또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이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방이동이라든가 송파동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압구정동 요즘에 이 재건축 관련 이슈가 있는 이 일대 초고가 아파트 뭐 하이엔드급이죠. 자, 그런 아파트들의 이제 이 매매가 우리가 유의 깊게 또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압구정동이라든가 이제 개포동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 이 강남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강동구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일동이라든가 암사동 위주로 또 이제 명일동 주변에는 또 최근에 재건축 움직임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있죠. 자, 그런 위주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 강남 4구 외에서 좀 특징적으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는 지역 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오래된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이 목동 그래서 이제 양천구의 목동 위주로 이제 아파트가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동작구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흑석이라든가 또는 이쪽에 그 노량진 뉴타운 자 지금 뭔가 재개발 이 저가 매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서울이든 경기권이든 지금 재개발 뭐 이런 물건에 대해서 좀 관망하고 있다 보니까 좀 매수하기에는 좀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았다, 뭐 좋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좀 대체적으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계절적인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관망을 하면서 이 매물도 또 이제 절세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뜻 이 매수세에 가담하는 사람이 좀 적은 시장이 이 재개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급매물건도 서울이든 또는 경기권에 있는 이 재개발 시장에서 물건들이 출현은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관망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격이 조금 급매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 동작구는 지금 이런 재개발 지역 좀 이 저가 매물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지역들에서 이제 움직임이 또 주변으로 또 이제 확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노량진이라든가 또는 상도동 일대에 그 신축 위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지금 서울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금 대충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천 지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주보다는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제 연수구나 남동구나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전주 대비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인천 구도심 바로 동구 지역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인천에서는 일단 연수구하고 요 계양구가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인천 중에서도 이제 연수구, 계양구 좀 특징적으로 저번 주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고 자 오늘도 이제 연수구를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쪽이 지금 송도 국제신도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도심이 있는 요 연수구 일대 지금 빗금을 대략 쳐드렸는데요. 자, 이쪽에 이제 지속적인 이제 매매가 상승으로 이제 거래가 다소 주춤해지고는 있지만 일단 이쪽 지역이 지금 매물이 좀 부족하고요. 자, 매도 호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전세보증금이 상승하면서 이제 투자 수요도 늘었고 또 이쪽에 이제 하반기에 월판선 이슈라든가 또는 이제 그 수원까지 이어지는
이어지는 수인 분당선, 그리고 또 이제 이쪽에 그 인천발 KTX 지금 호재도 앞으로 남아있죠. 자,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착공 완료를 목표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자, 이런 교통 호재가 있어서 지금 현재 매매가가 꺾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연수구인데, 이쪽 송도 국제신도시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자, 그런데 이쪽에 이제 그 철도 노선이 지나가거나 앞으로 이제 착공 예정 중인 요 옥년동 일대라든가 동춘동, 자, 그리고 이제 원인제역 중심, 그리고 이제 연수동 중심으로 지금 이 오래된 아파트들, 또 특히나 이제 재건축 움직임이 막 시작되는 단지가 또 있거든요. 자, 그런 단지들이 지금 그런 호재와 교통 호재를 더 겉들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뭐 주거 환경 및 그러니까 개선이 되고 있죠.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은 이 부평구 일대, 그리고 이제 그 교통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제 좀 교육적 여건이라든가 거주 환경이 그래도 부평구에서 지금 아파트 단지로 좀 많이 포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삼산동인데요. 또 삼산동 그 구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서구도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게 보고 있는데요. 또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 중에 하나죠. 바로 이제 교통 호재가 있고요. 또 이제 이 검단 신도시라든가 또 인근의 그 마전지구나 불로지구 위주로 지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3기 신도시가 이제 부천의 대장지구라든가 인천 그 계양 지구, 그래서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들어서는 이 계양구 일대에 또 이제 최근 1, 2주 뿐만 아니라 한 달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가격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병방동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위주로 일단 투자 대기 수요라든가 실수요자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 매도자는 가격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 배후 지역으로 이제 계양 신도시 호재도 있어서 투자 및 실수요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 이제 계양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하고 그 다음에 이 계양구 가장 인천 내에서도 핫한 인천 내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도 전주 대비 아주 소폭, 그래서 0.01포인트 좀 이 소폭 하락한 모습인데 아주 강한 모습이 지금 이 경기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뭐 수치상 보면 대부분의 지역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안양시의 이제 만안구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양의 그 만안구가 가장 강한 또 흐름을 보여주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부천 지역도 지금 저번 주, 요번 주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부천이라든가 군포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또는 의왕시 같은 경우에 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그거는 이제 배제를 시키고, 또 이제 수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의왕시의 이 흐름이 수원 장안구라든가 또는 권성구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권성구하고 장안구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산도 단원구, 상록구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번 주 들어서서. 자, 군포 같은 경우에도 저번 주, 이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 특히 시흥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서해선 라인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안산이라든가 시흥이라든가 일단 이 부천시라든가 또 강서구도 지금 서울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강을 건너서 가게 되면 고양시죠. 고양시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서해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하반기 그리고 작년에 주구장창 얘기했던 지역들이라 그 지역들 이 서해선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작년 영상을 한번 보신다면 좀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요번 주에 그 오산 같은 경우에도 연일 연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동두천도 이 상승세가 한번 탔기 때문에 이 오산이라든가 동두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더니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화성시라고 하면 일단 동탄 신도시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특징 지역 그 시흥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기가 뭐 시흥시 뭐 굉장히 큰 넓은 지역인데,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만한 지역, 바로 이 시흥시. 그래서 이제 서울 등 인접 지역에 인접 지역에서 이제 유입되고 있는 매수 수요가 지금 늘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인 부분이 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흥시 일대 대규모 신도시 개발 발표 등으로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능곡동이라든가 대하동이라든가 또는 하상동이라고 있어요. 이 일대에 하여튼 시흥시 5억 미만의 이런 구축 아파트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로 인한 매매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시흥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안산이라든가 군포라든가 또는 요 의왕시, 그리고 이제 안양시 만안구, 그리고 이제 수원의 장안구라든가 권성구, 자 이런 지역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안산 같은 경우에는 상록구라든가 이제 단원구, 자 이쪽 지역에 이제 교통 및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서해선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신안산선 뭐 두 갈래길로 이제 지나갈 예정이고, 또 이제 향후에 우리가 또 지켜봐야겠지만 또 GTX 노선과 관련된 이슈가 또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손동이라든가 또는 오전동, 포일동 위주로 지금 구축이나 신축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오산시가 있어요. 지금 이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 이슈와 교통 호재로 인한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각광을 받으면서 강한 상승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오산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상승세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오산시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이 중동 1기 신도시죠. 그래서 이제 이 7호선이 지나가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폭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 남쪽에 있는 이 1호선, 자 1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주거 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중동 위주, 그러니까 중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동역이 있고요. 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용인에서도 조금 처지는 지역이 있죠. 바로 이제 처인구인데요. 자,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이제 전세난이 좀 한번 심화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이 매매가가 이제 수도권 을 중심으로 해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을 한 2020년 하반기였는데, 지금 요 용인시 처인구 같은 경우에도 저가 매물이 포진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수요가 외부로 분산되지 않고 지금 해당 지역 위주로 지금 움직이면서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자, 그 가격대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나 전세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인구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릴 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일단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 용인시 처인구 바로 옆이 이제 화성시인데, 화성시가 굉장히 좀 저 서쪽으로도 지금 퍼져 있죠. 근데 이제 화성시라고 하면 이 동탄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개발 기대감, 교통 호재, 자 그로 인한 지금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는데요. 또 이쪽 일대에 지금 동탄의 흐름이 또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변적으로 그게 또 파급 영향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경기, 그리고 이제 인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흐름을 살펴봤고요. 자, 이 흐름,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라든가 올 1월달 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3월달, 4월달 굉장히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올 거고, 또 이제 그렇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올해만큼 해결되지는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1일 이전에 이 세금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전세 매물과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한 차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사실 뭐 내 집이라는 거는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거주하는 주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주택 하나는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일단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 3월달, 4월달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오는 물건들 자 이런 게 이제 메리트가 있을 텐데 근데 이제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 많이 올라온 부동산 이 가격이기 때문에 선뜻선뜻 또 이제 이 매수하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존에 가격이 많이 올라온 재고 주택보다는 일단 청약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아파트 청약 받는 게 그래도 저렴하게 내가 살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그 청약과 관련해서 좀 주택 취득이 좀 어렵다. 자,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고주택을 매입하셔야 되는데, 뭐, 단기적인 시안에서 보실 게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내가 살 집, 거주한다는 집을 산다라는 취지로 좀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3월달, 4월달 잘 살펴보신 다음에, 자, 너무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살펴보신다 그러면 지금 시기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감사합니다.